반갑습니다. 원쌤의 역사 속으로의 역사 길잡이 정한군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신학 끼고 또 나름대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늦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고픈 얘기 보따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에 관한 일화입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중국에는 문화가 찬란했던 당나라를 최고로 치고요. 그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이를 최고로 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세민 안시성 싸움에서 양만춘 장군에게 완전 개발렸죠. 눈에 화살을 맞고 대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눈에 화살 맞은 그 후유증으로 몇 년 앓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기죠. 어떤 일이 있어든 절대 고구려와 싸우지 마라. 그리고 일본에는 풍신수기를 다음으로 일본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을 최고로 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수신 장군, 광개토 대왕, 여러분들이 많은데 저는 세종대왕이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뽑는 인물이 세종대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종의 큰 꿈은 바로 적장자에게 나라를 주는 것이옵니다. 그게 태종의 가장 큰 꿈이었죠. 자, 적장자는 말 그대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보통 말자상속을 합니다. 막내에게 모든 걸 다 주죠. 우리는 고대로부터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랑캐라고 일컬는 여진족, 그리고 말갈족, 거란족 이런 유목민들은 모두 말자상속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오랑캐라 일컬었던 그런 유목민들에게 치욕스러움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처음부터 왕이 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의 가장 큰 아들은 양녕대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녕대군은 세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어리 사건부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고를 칩니다. 매일 월장을 해서 궁 밖으로 나가서 기생들과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음주 가물을 즐기고 돌아오죠. 그런 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 와중에 태종은 지방의 민정을 살피러 가게 되었는데 꾸지람을 심하게 들은 양녕대군은 지방에 가 있는 태종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바마께서는 모든 비빈들을 취하시면서 어떻게 세자인 저는 많은 비빈들을 가지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죠. 그러자 그 편지를 읽고 태종은 세자가 돌았다 미쳤다 하면서 대노합니다. 그리고 바로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폐쇄자를 시켜버리죠. 당시 폐쇄자를 반대했던 황희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폐쇄자가 되어서 경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따진다면 첫 번째가 양녕대군이고 두 번째가 효령대군, 세 번째가 충녕대군이죠.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막내 성녕대군이 있었습니다. 성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예의 발라서 태종이나 아니면 원경왕 우민씨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녕대군은 12살 때 홍역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태종과 원경왕후는 아주 오랫동안 육선, 즉 고기 반찬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은 그 다음에 효령대군입니다. 효령대군은 평소 불심에 불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시주나 절을 자주 다녔죠. 그런데 큰 형인 양녕대군이 폐쇄자가 되자 효령대군은 다음 차례가 자기니까 근신하면서 학문을 닦고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자, 효령대군이
근신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고 학문을 열심히 닦는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자 양녕대군은 희롱대군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어찌 세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학문을 읽고 근신하는 척 하느냐. 너는 왕제목이 못 된다. 왕제는 충령이다. 충령에게 세자의 자리를 주자. 이렇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효령대군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루 종일 뿔만 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충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보통 왕들은 왕이 승하를 하고 죽을 때 세자가 왕이 되는데, 태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에 올라갑니다. 처음에 정종이 자기 형님 이방과가 정종이 자기가 후사가 10아들이 없자 태종 이방원에게 세제를 삼죠. 아들이면 세자인데 형제이기 때문에 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눈치를 보다가 한 2년 정도 왕자리에 있다가 상황으로 물러나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런 것처럼 자신 역시 상황으로 오르고 세자인 충녕대군을 왕으로 앉힙니다. 하지만 모든 권한은 세종에게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병권만은 상황인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병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정규군부터 해서 궁궐을 지키는 호위병까지 그 모든 병권은 태종 이방원이가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궁궐의 호위는 당시 3교대, 4교대로 번을 섰는데, 번을 쓸 때마다 세종에게 한 번, 그리고 태종에게 한 번 허락을 받고 사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번거로웠습니다. 당시 호위병을 관리를 하던 강상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강상인은 태종 이방원이 잠저에 있을 때 이방원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방원이 왕이 되고 강상인을 벼슬을 준 겁니다. 그러자 이 강상인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하늘에 해가 두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해가 두 개다, 이 말은 영모입니다. 영모에 버금가는 말입니다. 그러자 곧 영모가 발각이, 영모는 아니지만 강상인이가 이런 영모에 버금가는 말을 했다 하여 잡혀오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강상인에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모두 잡혀갑니다.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박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은은 시몬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시몬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종비 소헌왕후의 아버지입니다. 영의정 자리에 있었고, 박은은 이런 시몬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당시 세종이 왕위에 올랐다고 명나라에 구하기 위해 시몬은 영의정에 벼슬을 하고 사은사로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강상인의 옥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박은은 강상인과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시몬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초를 받던 사람들은 아주 가혹한 형벌 때문에 시몬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영모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영모에 버금가는 죄로서 거열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거열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를 묶어서 소나 말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거열형이 조선시대 형 중에서는 가장 참혹한 형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상인의 옥사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박은은 어떻게 해서든 시몬을 없애야 했습니다. 시몬이 없어야 자신이 승승장구 벼슬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래서 시몬은 사은사로 가서 자신의 책무를 마치고 압록강을 건너오려고 하죠. 겨울이었습니다. 강 너머에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마중 나온 군사들인 줄 알고 내심 기뻐하면서 강을 건너는데 죄인 시몬은 포박을 받으라, 어명이다 라고 하여 포박이 되어서 한양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시몬은 억울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상인을 자기가 알긴 아는데 시몬 같은 경우에는 강상인과 말을 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얼굴과 이런 거 하는 인물입니다. 시몬은 박은에게 강상인가 그 위에 연루된 사람들을 대지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태종은 시몬에게 사역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시몬은 사역을 받고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청송심 씨는 절대 박씨하고 혼인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사역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모든 가족들은 노비를 삼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몬의 딸인 세종비 소흥왕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중신들이 소흥왕후를 중전을 폐하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하지만 태종과 세종은 그것만은 불허를 합니다. 결국에는 소흥왕후는 중전 자리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시몬은 사역을 받고 죽고 그녀의 모든 가족들은 관노, 즉 나라의 노비가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세종대왕이 즉위하고 나서 처음에는 시끄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종시대 때 보면 태평성대라고 하죠. 감옥에는 사람이 없고 백성들이 잘 살았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것은 기록에도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정말 옥에는 죄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치세하는 동안 처음 7년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세종대왕이 즉위하고 나서 7년 동안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세종이 즉위하고 7년 동안 가뭄이 드니 백성들은 굶주립니다. 초급 목피로 연명을 하고 당시에는 가뭄과 홍수, 천재지변이 모두 왕이 어질지 못하면 하늘이 노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백성들은 새로 바뀐 왕이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은은 가뭄이 들 때마다 해마다 항상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세종 역시 백성들의 살림살이와 그리고 백성들이 굶지 않기 위해 모든 방책을 다 강구해서 중신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세종이 미행을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미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토포 차림으로 판내시 부사나 아니면은 중신을 한 명 데리고 민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왕이 미행을 나가게 되면은 같이 갔던 중신은 반드시 왕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고 이서방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행을 나가면 왕의 정체를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종대왕은 미행을 나갔는데 참 백성들은 초건 목피로 연명을 하고 어린 아이들은 배고파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종대왕은 구휴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구휴이라고 하는 것은 잡곡으로 된 죽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 그 죽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 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줄을 섭니다. 물론 도성 안에는 구휼을 해주는 것은 한 군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의 명으로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은 도성 안에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휼을 하는 곳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줄을 서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역시 그 구휼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백성들이 줄에 섭니다. 그러자 같이 갔던 중신이 이서방 왜 이러는가 그냥 이거를 하시게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세종은 백성들이 모는 것을 내가 어찌 못 먹겠는가 하면서 줄을 끝까지 서다가 자기 차례가 옵니다. 그리고 그 구휼을 담당하던 관리가 세종의 얼굴을 보고 놀라며 전하하고 엎드립니다. 그제서야 백성들도 어리둥절하면서 같이 엎드리죠. 세종은 그 관리에게 호통을 칩니다. 감히 미행 나온 임금을 덜통나게 하다니. 그리고 호통을 치고 나에게도 죽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죽이지 그냥 미엄입니다. 미엄. 개인마다 밥그릇을 하나씩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시정된 밥그릇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입을 대고 먹는 겁니다. 그 관리는 그 죽그릇에 죽을 담자 세종대왕은 그 죽을 갖다가 친히 먹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하죠.
자, 이렇게 세종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미행을 나가고 궁궐에 돌아와서 중신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궁 안에 초가집을 지어라. 백성들이 초가집에 사니 나도 그 초가집에서 거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초가집이 완성이 되었다고 명을 받들었습니다 라고 세종에게 이야기를 하자 세종은 주신들을 데리고 그 초가가 완성된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세종의 얼굴에는 노기가 가득합니다. 바닥에는 비단 금침이 깔려있고 12폭 화폭 평풍과 그리고 값비싼 자개농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은 중신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정녕 이렇게 사는가? 바닥에는 비단을 깔고 비싼 자개를 이렇게 놓아놓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가?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초가와 똑같이 다시 만들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중신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다시 그 명을 받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초가집을 완성합니다. 그러자 그때는 세종대왕은 세종비인 자기 아내인 손왕후 그리고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죠. 당시 문종이었던 세자 그리고 수양대군과 함께 그 초가를 보러 갑니다. 그제서야 세종대왕은 그 초가를 살펴보니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깔려있고 그리고 딸랑농이라고는 낡은 나무로 된 이불장이 전부입니다. 세종은 내가 여기서 거처할 테니 반찬도 삼첩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찬이 3개입니다. 백성들과 같이 고된 삶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본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바마마 저도 왕이 되면은 나중에 초가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손왕후는 어린 수양대군의 말을 듣고 너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세자 형님이 계시질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린 수양대군은 세자인 문종을 향해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세종대왕의 1화 1탄을 여기까지 하고요. 제2탄은 제가 또 더 재밌게 재밌는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세종대왕의 1화 제2탄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없지만 지루하지만 방송을 끝까지 다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원세민 역사 속으로 많이 어필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군이었습니다.